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관내 모든 농축협이 전국 9개 도지역 가운데 최초로 택배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농협은 한진택배와 업무 제휴를 통해 취급점에서 접수한 택배와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대량 택배 외에도 격지, 오지나 고령 조합원을 위한 가가호흡 방문 택배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축협 택배는 전화뿐 아니라 NH콕뱅크 모바일 앱에서도 방문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에게는 기존 택배보다 10% 할인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순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무직 해임을 촉구하며 사법당국의 고발까지 예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순천시가 지난해 채용한 자원봉사센터장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센터장의 채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관련 공무원도 징계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상황. 하지만 20여 개의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자격 자원봉사센터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 인사권자의 업무 방해나 직권 남용의 불법이 있었다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센터장 해임과 허석 시장의 대시민 사과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센터장을 즉각 해임하고 또 채용 비리에 관련돼서 허석 시장의 대시민 사과를 요구하면서 끝으로 우리는 앞으로 정무직 인사에 대해서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라는 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순천시는 채용 취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통보가 의무사항인지 공고사항인지 논란이 있다며 법률 자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소송 가능성 등 법률적 해석과 판단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순천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회장단은 센터장이 활동했던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자원봉사단체로 순천시에 등록이 안 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선 7기 들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순천시의 외부 인사 논란. 감사원 감사에 이어 사법당국으로 확산될지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 지역 경제단체가 전라선 고속화 사업 등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와 여수시 관광협의회, 여수경영인협회 등 5개 기관 단체는 공동 진정서를 통해 여수 엑스포 이후 전라선 여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익산에서 여수 구간은 여전히 저속철도에 머물고 있다며 전라선 직선화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기관 단체는 또 올해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한 광주 송정, 순천 구간의 경전선을 복선화하고 여수 엑스포역까지 열차를 확대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가 올해 사용할 예산으로 177억 원을 추가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시립박물관 건립 사업 15억 원과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50억 원, 미세먼지 저감 가로수길 조성 사업 5억 원 등 177억 원을 추가 편성해 올해 전체 예산을 1조 7,267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시 당국은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남해안 멸치잡이 방식의 하나인 연안선망 어민들의 불법 조업으로 규정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개정된 어구어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부 어민은 생계를 위해 조업을 계속하다 전과 50범을 넘겼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시 화양면의 한 어촌 마을. 57살 유형상 씨는 유 씨의 할아버지부터 3대째 이곳에서 멸치만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부터 갑자기 자신들이 멸치를 잡던 어구가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어업을 그만두려 해도 지급되는 보상금은 멸치잡이 여선과 장비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생존을 위해 단속이 저조한 굳은 날만 골라 조업을 하던 유 씨는 어느새 수산업법을 수십 차례 위반해 수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낸 전과 55범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책임집니까? 이 사람들을. 나하고 13년, 14년씩 같이 생활하는 분들이고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 씨와 같은 이유로 20-30번의 전과가 쌓인 전남 지역 연안선망 어민들만 16명.
어민들은 해수부가 유사한 어업 방식을 통합하고 어업 방식마다 표준 어구를 지정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지적합니다. 유씨처럼 연안에서 자루구물을 사용해 멸치를 잡는 방식은 연안 선망으로 통합됐는데 자루구물이 없는 경남 지역의 어구가 연안 선망의 표준 어구로 지정된 겁니다. 2010년부터 불법으로 규정된 자루구물입니다. 펼쳐지면 20m 정도 되는 이 그물은 물속에서 고기를 담는 역할을 합니다. 어민들은 경남과 달리 전남은 조류가 강해 자루구물이 없으면 멸치를 잡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같은 기간 대비 연안선망 어민들의 멸치 어획량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어민들은 제대로 된 연구도 없이 어민들과 공청회를 열지도 않고 조업이 불가능한 어구를 강제하는 건 부당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협회에서는 일절 그런 언급도 받지 못했고 그런 통보도 받지 못하고 바로 알 수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법이 개정된 이후에 단속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전남처럼 조류가 강한 충남도는 수산업법 개정 전부터 문제를 공론화시켜 도 차원에서 연안선망 어민들에게 환경에 맞게 개정된 어구를 사용하도록 고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남도는 어민들의 요구가 상위법 위반일 뿐더러 멸치를 잡는 타 업종이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10년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공 그다음에 관련 업종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자세한 사항을 일단 충남도에다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충남도의 선례를 보고 10년간 희망을 품어온 어민들은 수십 건의 전과자로 낙인 찍혀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돌산에 있는 여수 해양과학고등학교를 아시는지요? 전남 동부 지역의 유일한 수산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인데요. 한때 조기 취업 통로로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운영상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돌산에 위치한 여수 해양과학고등학교. 수산 해양 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지만 토탈 미용학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돌산 실업과학고등학교가 전신인 이 학교는 지난 2012년 특성화 고등학교 승인을 받았지만 미용학과 지원자가 가장 많자 차마 학과를 없애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수상 해양 계열 특성학교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올해 3학년 학생들을 끝으로 미용학과는 8년 만에 폐과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식품 전공교사를 채용해 제과제빵 등 조리 자격증을 따는 수산 계열과 별 상관없는 수업을 또다시 신설할 계획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합니다. 근방에 중학교 학생 수도 거의 없고 그래서 학생 모집이 잘 되지 않거든요. 66명 정원인데 작년에 한 50명 모집이 되었습니다. 현장 일선 교사들은 예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합니다. 학생 모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 좋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는커녕 매년 수천만 원씩 되는 실습 장비 수리 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겁니다.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해가 지날수록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수가 4분의 1 가까이 감소했는데 특히 수산 해양 계열에서는 절반이나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 보니 취업률도 감소해 졸업생 취업률이 60%에도 못 미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낮은 취업률은 다시 저조한 학생 지원율로 이어지고 학생 수 감소는 또다시 정부 지원금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취업을 한 다음에도 꾸준히 대우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부모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한때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조기 취업 통로로 각광받았던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이제는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시가 백운산 4대 계곡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 처리 시설 확보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피서철 방문객 증가로 백운산 계곡 일대 생활 하수 배출이 늘 수 있어 최근 마을별 하수 처리 용량을 확대했다며 올해 말까지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이어지는 관로 매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백운산 계곡 일대에서는 13곳의 하수 처리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피서철에는 하루 평균 650톤의 하수가 배출됐습니다. 순천시가 재활용 선별장과 소각시설, 매립시설을 갖춘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듭니다. 순천시는 매립시설 조성 면적 5만 제곱미터, 소각시설 1일 200톤, 재활용 선별시설 1일 60톤 규모의 신규 종합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오는 9월 2일까지 후보지 공개 모집에 나섭니다. 후보지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 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 이상 찬성과 토지 소유자 80% 이상 매각 동의를 받은 지역에 신청 가능합니다. 무안에 있는 승달산은 남도의 대표적인 명산이자 생태자연도 1등급인 생태계 보고인데요. 그런데 이 산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 부실 시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승달산입니다. 꼭대기부터 자락까지 마치 칼로 도려낸 듯 잘려나갔습니다. 울창했던 숲은 마구 파괴됐고 그 자리에는 도로가 생겼습니다. 승달산을 관통해 무안 동솔에 있는 만남의 길을 만든다면서 승달산 생태계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 길이만 4.64km. 여기에서 깎아낸 흙과 돌이 14만여 세제곱미터에 달해 웬만한 동산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그런데 개설하고 있는 이 도로 기능도 문제입니다. 등산과 자전거 하이킹도 즐길 수 있는 길을 만들기로 해놓고 정작 보도는 시설하지 않았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인 명품 숲을 망가뜨리고 그곳에 오직 차만 다닐 수 있는 엉뚱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인도를 꾸미는 정도의 등산 산책로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를 너무 과도하게 절개하고 개발했다는 게 문제고. 공사 현장에서도 각종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사 차량에 흙을 씻어내는 세륜 시설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배수로 동물 이동로는 30m 이내 구간 간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부 구간에선 도로 옆 나무들이 이유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어린 나무들이 대충 심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산림을 훼손하면서 발생한 인목 폐기물 수십 톤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 침출수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만남의 길 조성 사업에는 200억 원에 가까운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2년 전에는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던 게 전남도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부실한 시공과 허술한 공사 감독과 감리, 만남의 길 조성 현장이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시가 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던 돌산읍 진모지구 영화 세트장 기반시설 건립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2회 추경 예산으로 돌산읍 진모지구 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영화 세트 기반시설용 예산 18억 원을 편성해 의회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명량 후속 영화 2편을 촬영할 컴퓨터 그래픽 촬영장과 판옥선, 포구 마을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영화사는 영화 촬영이 끝나면 세트장을 여수시에 기부 체납할 계획입니다. 여수시 의회는 그러나 영화 세트장은 가설 건축물로 유지 관리와 향후 철거 등의 부담이 많다는 점을 들어 지난 4월 한 차례 예산안을 반려한 바 있어 이번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 가운데 농림수산 예산이 감액됐다며 수급 불안과 소득 불안정 해소를 위해 대체작물 발굴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의 가축 방역과 기후 변화 대응에도 문제점이 있다며 방역청 신설과 함께 환경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법률 체계 확보를 제안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19개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테크노파크 경영 성과평가와 지역 산업 육성 사업 성과평가에서 지난 2003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습니다.
햇살도 비춰들기 시작했지만요. 퇴근길 무렵이 되면 이달 들어 소강 상태를 보였던 장맛비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부터 비가 시작됐고요. 차츰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방은 밤부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차례로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이틀 동안 강풍을 동반해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침수나 또 산사태 등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또 동쪽 지방으로도 20에서 60mm의 적지 않은 양이 예상됩니다. 차츰 비가 확대되면서 낮 더위는 더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로 약 일주일 만에 30도를 밑돌겠고요. 광주도 26도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이 2도에서 4도가량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렇게 장맛비가 다시 시작은 되겠지만 금세 꼬리를 내려서 내일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